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러니까 내가 뭐지? 그냥 사는 게 화정 쪽이면은 사실 어딜 가든 대부분 비슷하니까 아예 뭐 저현구나 아니면 저기 능곡구 이런 데 쓸 거 아니면 능곡은 좀 행신해서 끝이잖아. 모르겠는데 도료는 사실 어딜 가든 멀어서 맞잖아. 도료 아니면은 봐봐. 그나마 가까운 게 서정인데 버스 타고 돌아가야 되고 향동인데 향동도 뭐 썩 좋진 않고 그치? 그렇다고 뭐 동상구 왜 가? 그렇게 치면 신혼거도 마찬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다 멀어 다 멀어. 그러니까 도료를 제외한 나머지 진짜 운빨로 가는 거라서 그러니까 내가 목적이 그냥 그 학교다라는 거 아닌 이상은 사실 조금 힘들긴 해. 어딜 가든 좋은 그게 없어. 아까 말했지만 화정 살면은 어디든 다 비슷하니까 그냥 아니 운이가 떴다 그냥 그러고 마는 건데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원활하게 들어가려면 여기 어디지? 저기 1단지 쪽이나 1단지 쪽이나 이제 쿠팡 조금 지나서 중간 달걀물이 나니까 그런 말인데 맞지? 그쪽에 하나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지? 그냥. 근데 또 그나마 그러니까 진짜 근데 도료고 그 정원 늘리는 거를 3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이번에 졸업한 선배들부터 있었는데 그 졸업한 선배들부터 계속 3년 동안 정원이 안 늘다가 그래도 너네들 운이 좋은 게 이 정원 50명을 늘린 거야. 늘리긴 했어. 늘리긴 했어. 근데 늘렸다 하더라도 너네가 한 350명이 넘는 수준이니까 다 받기 어쨌든 힘들고. 근데 보통 고등학교 정원을 중학교만큼 늘리진 않아. 남자가 그런 걸로 우는 거 아니야? 그럼. 그래 처음에 행신 생각도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자. 그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근데 막 생각해봐. 너 막 이상한 저현고 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진짜 지금 멘탈 더 나갔을걸? 왜냐면 보통 행시는 애들이 그래도 한번 공부 빡세게 해보려고 행시는 써볼까? 그러니까 이런 데까지 있으니까 서정이나 있는데 만약에 진짜 막 뜬금없이 막 고향 일고 이런 데 붙었어 봐. 예전에 5년 전에 어떤 선배가 있었냐면 너네 그 학교 이름도 다르네. 고양동 쪽에 그 중학교 무원중인가? 무원중이 아닌데 모감중 아무튼 모감중 옆에 바로 고양일고가 있어. 그래서 그 선배는 고양일고를 1빠따로 쓰고 도료를 거의 끝에 썼거든. 근데 도료일고 붙은 거야. 거의 90지망에 붙은 거야. 근데 너네가 지도를 보면은 여기 도료울이야. 달걀무늬 많이 있고 여기 뭐 도로큰 거 있고 여기 이제 원흥역 있고 여기 동산 쪽 있고 이렇게 돌아가서 엄청 돌아. 엄청 이렇게 가야 여기 신원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그 신원동에서 그 삼성역 가는 그 큰 길 있잖아, 그렇지? 거기를 지나서 통일로 지나고 갈림길에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가야 어쨌든 여기에 뭐가 고양일고가 있어. 그 모감중이 여기 있고 그 선배는 여기 사는데 여기를 갔고 여기를 쓰려고 했는데 여기를 붙은 거야. 한 번에 오는 버스가 아예 없어. 있어, 광역버스. 근데 그때 코로나 터져가지고 광역버스가 노선이 폐지돼. 그래서 엄마가 맨날 그래서 나는 걔는 주말 보강을 유일하게 안 불렀어. 너무 미안해서. 그럴 바에 집에서 공부하라고. 왜냐면 너무 비효율적이야. 금요일날 무조건 저녁에 미션 주고 주말에 꼭 해서 인증샷 올리고 그렇게 했어 얘는. 보통 우리 주말 보강하면 토요일 한 번은 부르잖아. 뭐 이제 픽업할 때 2번 하기도 하고. 근데 걔는 안 불렀어. 미안해서. 차가 있어도 거기서 도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 그래서 지금 엄마가 되겠지. 엄마가 고생했지. 이랬던 선배가 있다. 내가 고3 때니까 와 체력이 허덕이더라고. 왜냐면 올 때는 학교 갈 때는 엄마 차 타도 갈 때는 알아서 가야 되잖아. 그럼 버스를 타. 원흥역을 지나 신원동까지 가. 끝이 아니야. 또 버스 기다려야 돼. 근데 너네도 알겠지만 경기도 버스가 그렇게 순환이 좋지 않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좀 짠했어. 진짜 짠했어. 내가 봤던 도르고 학생 중에 제일 짠했던 친구야.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었다. 정도로 좀 되게 마무리하고요. 수업 지도 나가볼게.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행렬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실수배까지만 하고요. 행렬의 곱셈까지 했죠. 그쵸? 그냥 곱셈. 그쵸? 자, 그래서 187조 봤을 때 행렬의 곱셈. 자, 곱셈 간단하게 곱셈을 하면요. 자, 곱셈을 할 때는 곱셈이 될 수 있는 행렬의 크기를 판단하는 게 먼저라고 했죠. 아니?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2 곱하기 3행렬이 있고 3 곱하기 1행렬이 있으면 첫 번째 자, 가운데 거 2개를 보고 우리가 곱셈이 가능한지 판단하라고 했죠. 이게 같아야 곱셈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자, 그 행렬의 크기의 결과는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를 보고 판단한다고 했죠? 그래서 행렬의 곱셈을 진행했을 때 이 녀석의 행렬의 크기는 2 곱하기 1 행렬이 될 거다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자, 곱하기까지는 다들 기억하죠? 그래서 하나만 그냥 예를 들게.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2 곱하기 3 행렬이다. 1, 2, 3, 뭐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두고요.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1 행렬이 있다. 3은 1이죠. 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는 2 곱하기 1 행렬이 된다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자, 우리 곱하기 할 때 어떻게 쪼개기로 했어? 자, 가로로 쪼개고 그 다음 세로로 쪼갠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가로로 쪼개고 자, 그다음 세로로 이렇게 쪼갠다라고 했죠. 맞니? 자, 그럼 첫 번째 1행 1열이죠.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 자, 0 그리고 2 그리고 0이니까 결국 2 이렇게 되죠. 맞니? 2. 자, 두 번째 2 곱하기 1이죠. 2. 자, 그 다음에 0 곱하기 0 빵, 1 곱하기 1, 1, 마이너스 1 곱하기 0이니까 결국 1. 이런 식으로 곱할 수 있다고 했죠. 맞아? 자, 근데 우리 실제로 숙제했을 때 곱셈이 대부분의 크기가 2 곱하기 2 정사각 행렬이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 이런 곱셈 잘 안 하게 됐죠? 하지만 내가 말했지. 할 줄은 알아야 된다고. 은성이 괜찮아? 자, 근데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행렬의 곱셈의 성질에 대해서 할 건데 그 성질 하기 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자, 단위 행렬이라는 걸 배웠어요. 단위 행렬을. 자, 오늘 조금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끝내긴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냥 교재 정리하면 되니까. 알겠지? 자,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건 알파벳으로 2라고 했고요. 이 2라고 하는 행렬이 어떻게 생겼냐면 1, 빵, 빵, 1 이렇게 생긴 거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그럼 단위 행렬의 특징이 뭐야? 자, 어떤 행렬에다가 이 단위 행렬을 곱했을 때 자, 그 결과가 뭐가 돼? 그냥 자기 자신 행렬 A가 된다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반대로 2에다가 행렬 A를 곱해도 얘는 뭐가 돼? 자기 자신 A가 되겠죠. 자, 곱하기로 말했을 때 1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했었죠. 호원이 괜찮을까? 자, 그러면 이것도 물어볼게. 그럼 이거를 좀 넘어가서 내가 단위 행렬을 제곱해볼게.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단위 행렬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러면 내가 얘를 단위 행렬을 n번 곱한다 하더라도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돼? 그냥 자기 자신 단위 행렬이 되겠죠. 그러니까 1하고 똑같죠. 1 거듭 제곱해봤자 어차피 1이잖아, 가은아. 그치? 맞아? 그래서 이런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오늘 보셔야 될 거는 187쪽에 가로 2번과 3번을 볼 겁니다. 가로 2번. 이거 두 개만 딱 할 거야. 알겠죠? 두 개만 딱 하고 문제 풀이 이쪽으로 갈 건데 자, 첫 번째는 거듭 제곱입니다. 거듭 제곱. 뭐 이런 거죠. 자, 제가 x의 세제곱을 했다. 동아 이거 x 몇 번 곱했다는 거야? 3번 곱했다라는 거잖아. 그치? 자, 행렬도 거듭 제곱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자, a의 세제곱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자, 행렬 a를 몇 번 곱하라는 거야? 실제로 3번 곱하라는 거야. 물론 실제로 곱하게 되면 너무 귀찮겠죠. 그쵸? 많이? 자, 근데 이 녀석의 성질이 좀 있는데 자, 첫 번째 어떤 거냐면요. 자, 이런 겁니다. 자, 내가 행렬에 n 플러스 1제곱을 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처럼 a의 n제곱, a의 1제곱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이거를 뛰어넘어서 또 뭐가 있냐? 자, 내가 봐봐. a를 이렇게 총 5번 곱할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 a를 3번 곱하고 a를 2번 곱한 거를 곱해도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죠. 맞습니까? a 3개, 뒤에 홍은 a 2개니까. 그치? 맞니?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뭐냐면요. 자, a를 몇 번 곱한 거야, 정훈아? 5번 곱한 거잖아. 그치? 맞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봐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하게 되면요. a의 몇 제곱을 하는데 m 플러스 n제곱을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어떤 거냐? 자, 내가 a의 m제곱에다가 다시 한번 얘를 거듭제곱으로 n제곱 하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얘는 a의 m 곱하기 n제곱이라고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 그대로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야. 뭐에 한해서? 거듭제곱에 한해서. 이해되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자, 곱셈에 대한 성질인데요. 곱셈의 성질. 개념 설명 자체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알겠죠? 행렬 자체가 양이 많은 건 아니야. 자, 그럼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네. 교환이 안 됩니다. 교환이 뭐냐면 정말 내가 행렬 a 곱하기 b가 있다고 하고요. 행렬 b 곱하기 a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는 거야. 알겠니?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라는 거야. 근데 예외도 분명히 있죠.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거. 얘들아, 내가 a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한 거는 뭐야? 아까 저건 a라고 했지.
근데 내가 단위 행렬에다가 a를 곱한 것도 혜연아 뭐라고 했어? 아까 a라고 했죠. 맞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 곱하는 순서를 바꿔도 같아지게끔 할 수는 있죠. 맞습니까? 근데 이거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한다라는 거야. 그럼 문제가 뭐가 나올까? 교환법칙이 성립할 수 있도록 미지수를 정하시오. 이런 문제가 꼭 나와요. 알겠니? 자, 그래서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 건데 지금 문제 있는 것 중에 1331번 봐봐. 1331번. 봐봐요. 저번에 했었죠. 그쵸? 그치? 1331번 저번 숙제를 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의 답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5하고 2 이거 확인했어? 다들 확인했어? 그럼 내가 이거 반대로 계산해볼게 오히려. 이거 반대로 계산해볼게. 그럼 첫 번째 행렬은 3하고 2하고 뭐가 되냐면 자 마이너스 1하고 0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하고 3 마지막에 1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내가 여기서 이거를 자 가로로 한번 쪼개고 세로로 한번 쪼개서 새로운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우리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주어진 행렬을 다시 뒤집어서 우리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거잖아 가은아. 그치? 자 그럼 봐봐 마이너스 3, 2니까 마이너스 1. 자 어때? 벌써 첫 번째 성분부터 다르죠? 이해되니? 지금 원래 문제에서는 첫 번째 성분이 몇이야? 마이너스 6이죠. 그쵸? 벌써 틀려요.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교환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니?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결합법칙인데요.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어떤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으면은 내가 이거를 A랑 B를 먼저 곱한 다음에 C를 곱하나 아니면은 B랑 C를 먼저 곱한 다음에 A를 곱하나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알겠니? 괜찮아요? 이건 따로 증명하진 않을게요. 이 성질을 기억만 해주세요. 준영이 괜찮아?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분배법칙인데 자 여러분 책에는 동그라미 3번 분배법칙의 별표 3개 분배법칙이 가능합니다. 자 교환법칙에다가 별표 2개 그 다음 분배법칙에다가도 별표 2개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자 이거 두 개로 쪼갤 건데 잘 봐. 자 내가 B 더하기 C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거를 A를 이렇게 곱해볼게요. 괜찮아? 회원해도 돼? 자 그럼 얘를 분배법칙 하기는 잘 봐. 그냥 A, B가 되고 더하기 얘는 뭐가 돼? A, C 이렇게 되겠죠. 그치? 여기까지 문제가 안 돼. 맞아? 자 근데 내가 B 더하기 C에다가 A를 곱한다고 해볼게. 이거 분배법칙 하면 잘 봐. 이렇게 돼야 돼. 왜? 내가 첫 번째 뭐라고 했어? 곱셈에 대한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A 곱하기 B 플러스 C랑 B 플러스 C 곱하기 A랑 같으면 돼, 안 돼요? 일반적으로 같으면 안 되겠죠. 행렬은 곱하는 방향이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지금 얘는 앞에서부터 행렬을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A 곱하기 B 행렬과 A 곱하기 C 행렬이 되는 거죠. 호원이 괜찮니? 자, 근데 두 번째 건 어때? 행렬 A가 뒤에 있으니까 B 곱하기 A 행렬이 되는 거고 C 곱하기 A 행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같다라고 정의하시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물론 같아질 수 있는 상황도 존재는 하겠죠. 근데 대부분이 안 돼요. 호원이 괜찮을까? 이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알겠니?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봐봐 얘들아. 내가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을 그냥 우리 완전제곱식을 해볼게요. 그러면 완전제곱식 하게 되면 우리 보통 알고 있는 게 2 더하기 2AB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잖아.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봐봐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하는 거잖아. 준영아 맞아? 그럼 A부터 분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 A 제곱이 되고 그 다음은 A B가 되잖아. 다들 따라왔어요? 이거 A 제곱에 A B 다들 따라왔어? 자 근데 B를 분배법칙 하게 되면 어떻게 돼? BA가 돼요. 이거 BA가 돼요. 그럼 얘는 더하기 뭐가 돼? BA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 B의 제곱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 써먹지 못해요. 알겠니? 다 하나하나 분배해서 순서를 확인해야 돼. 이해됐니? 맞잖아. 지금 B를 기준으로 A를 곱했으니까 얘는 행렬 AB가 아니라 행렬 BA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거듭제곱은 또 상관없겠죠. 왜? 우리 아까 거듭제곱의 성질 배웠을 때 그냥 곱해도 상관없다고 했잖아. 그치? 맞아? 자, 그래가지고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곱셈 자체도 여러분이 잘 하셔야겠지만 교환법칙이나 분배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물론 분배법칙은 되긴 되지만 우리가 이런 곱하는 순서를 주의해서 항상 곱하셔야 된다는 거야. 괜찮니? 허나 괜찮아? 반응해주세요. 알겠죠?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개념은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무리해서 더 뭐 심화를 설명하진 않을게. 알겠지? 자, 그럼 밑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32번은 A를 2번 곱하고 3번 곱하라고 하니까 이건 그냥 여러분이 하세요. 알겠죠? 여러분이 하시고요.
자, 그다음 1333번 하지 마세요. 1333번.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를 해서 확인하라는 거잖아. 그치? 이거 그냥 여러 번 하지 말고요. 자, 저는 몇 번 볼 거냐? 1334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334번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 단위 행렬이 나와 있고요. 단위 행렬은 1빵빵1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자, 단위 행렬에다가 5배 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단위 행렬은 그냥 5야. 이렇게 쓰면 안 돼. 실수배는 다른 거야. 실수배는 그냥 모든 성분에다가 5를 곱하는 거니까 5, 빵, 빵, 5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 단위 행렬을 제곱하라고 돼 있죠. 단위 행렬은 제가 아까 뭐랑 똑같다고 했어? 곱하기 1하고 똑같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얘는 그냥 단위 행렬 2가 되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뭐가 될까? 마이너스 단위 행렬을 몇 번 곱하라고 돼 있어? 5번 곱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쪼개서 계산해. 호원아, 음수를 5번 곱하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럼 단위 행렬을 5번 곱하면 그냥 자기 자신도 단위 행렬이라고요. 알겠니? 여러분, 이거 답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답은 1빵빵 1 쓰셔야 돼요.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1빵, 빵, 마이너스 1 쓰셔야 돼요. 저는 여기까지만 쓸 건데.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2의 몇 제곱이라고 돼 있니? 49제곱이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의 몇 제곱? 자, 50제곱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아이고, 더하기지. 자, 그럼 내가 혜연이한테 물어볼게. 혜연아, 빼기를 49번 곱한 빼기 맞아? 네. 단위 행렬을 여러 번 곱해봤자 그냥 한 번 곱한 거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그냥 단위 행렬이겠죠. 그럼 둘이 빼면 0 뭐라고 해야 돼? 0 행렬. 0 아니야. 0 행렬이라고 해야 돼. 알겠지? 응. 자, 그 다음 1335번에 1번만 제가 그냥 해볼게. 1번. 자, 1번에서 뭐라고 돼 있냐? 자, a 플러스 2하고 자, a 마이너스 2를 뭐라고 돼 있어? 증명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자, 우리가 알고 있던 곱셈 공식을 쓸 수 없다고 했죠? 곱하는 순서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치? 앞에 봐. 앞에 봐. 자, a부터 분배할게. 그럼 a 제곱에 마이너스 a2가 되고요. 2 분배하면 곱하기 2a에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잘 봐. 자, 그런데 봐봐. 단위 행렬은 곱했을 때 그냥 뭐가 돼? 자기 자신이 되게 하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더하기 a가 되게 하겠죠. 맞니? 자,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은 제곱해봤자 어차피 단위 행렬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앞에 있던 a제곱은 그냥 a제곱이 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a제곱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냥 2.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해달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행렬에 대한 모든 내용을 조금 진행했고요. 자, 페이지 넘어가서 몇 번 볼 거냐면은 자, 저번에 우리가 유형 6번까지 했죠. 자, 오늘 유형 몇 번이냐면 16번까지 최대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나가, 괜찮아. 다음 주에 그냥 정리할 거야. 알겠죠? 전 오늘 진도는 끝낼 거예요, 그냥. 알겠지? 그래서 이따가 조교쌤한테 질문도 할 때도 웬만하면 앞에 거부터 천천히 다 질문해요, 그냥. 알겠지? 그럼 봤을 때 첫 번째 몇 번 볼 거냐면요. 1361번을 볼 건데요. 자, 뭐 하라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A는 3하고 빵하고 빵하고 1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A에 n제곱을 했더니 얘가 81 빵 1이 되게 하는 n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아니? 자, 우리가 얘들아 복소수 때부터 알고 있었겠지만 많이 곱하라는 건 반드시 무슨 성? 규칙성이 존재한다는 거 알고 있죠. 맞니? 그래서 우리는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a제곱을 해볼 거야. a제곱 하게 되면 3빵 1 여기도 3빵 1 이렇게 되겠죠. 자,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당연히 곱셈의 결과도 2 곱하기 2 행렬이죠. 정원이 괜찮아? 자, 가로 세로 쪼갠다. 자, 가로로 쪼개고 세로로 쪼개요. 3 곱하기 3 빵빵 9. 자, 그 다음에 빵빵. 자, 그 다음에 빵빵. 자, 그 다음에 빵빵 1 이렇게 되겠죠. 맞니? 자, 봐. 얘들아 봐봐. 자, 제곱했더니 여기가 뭐가 돼버렸어? 3의 제곱이 돼버렸죠. 맞니? 자, 그럼 이거 보고 바로 규칙성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홍원아, 얘는 3의 몇 제곱이니?
4제곱. 4제곱이니까 혜연아 n은 몇이 돼야 돼? 4. 끝났죠. 규칙성 이용해서 한 거죠. 그쵸? 많이? 따라서 n은 몇이다?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362번하고 63번, 64번도 거듭 제곱했을 때 뭐를 찾는 거야? 규칙성을 찾는 거야. 알겠죠? 무조건 100제곱 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몇 번 볼 거냐면은 1365번 보도록 할게요. 1365번. 제가 일단은 저 대표 문제 위주로 좀 빨리 진도 나갈게요. 알겠지? 자, 지금 주어진 행렬 보니까 A가 자,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2하고 7하고 마이너스 1하고 3.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행렬의 몇 제곱 구하라고 돼 있어? A에 2025제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당연히 2000번을 다 계산하라는 건 아니고 반복해서 규칙성을 찾아라 이거겠죠? 그럼 첫 번째 방금 했던 것처럼 A 제곱부터 구할게요. 예전 내가 저번에 말했죠? 곱할 때 암산하지 마세요. 알겠지? 암산하지 마. 가로선, 세로선 꼭 써놔. 자,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자, 첫 번째 4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3 14, 21. 와, 14하고 21이니까 몇이야? 자, 35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계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너무 크지 않나? 어째 너무 크더라. 빼기 3. 죄송해요. 빼기 빼먹었습니다. 다시 갈게요. 자, 4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마이너스 한 그대로 맞고. 자, 그 다음 14에다가 마이너스 21, 14에다가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7.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1.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플러스 9니까 뭐가 돼? 2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마이너스 7 플러스 9니까 그쵸? 한 번 더 검토할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3, 1 맞죠? 나머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A 세제곱 구하죠. 자, 그럼 가은아 A 세제곱은 A 제곱에다가 A를 곱한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우리가 A 제곱을 알잖아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1하고 2가 되기 때문에 얘랑 다시 한번 27 마이너스 1 빼기 3이라고 하는 A를 곱하는 거죠. 자, 계산해봅시다. 자, 준영이가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자, 준영아 둘이 곱하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6, 얘는? 마이너스 7이요. 다시. 자, 마이너스 6하고 얘는 몇이야? 7이요. 1이 됐어. 자, 마이너스 21 플러스 21,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하고 빼기 2니까 0. 자, 그 다음에 7하고 빼기 6이니까 1 이렇게 되겠죠. 어머나? 우리 이거 본 적 있네? 우린 얘를 무슨 행렬이라고 했죠? 단위 행렬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럼 무슨 성이 생긴 거야? 규칙성이 생긴 거죠. 자, 그럼 다음에 A 4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 세제곱에다가 A 곱한 건데 A 세제곱이 이미 단위 행렬이니까 얘는 그냥 A가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3개씩 규칙성이 생겼어. 자, 그럼 3개씩 규칙성이 생겼으니까 2025를 뭐로 나눠야 돼? 3으로 나눠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 3으로 나누게 되면 2025가 되니까 3, 6, 18. 자, 그 다음에 22, 7, 21. 자, 그 다음에 15. 자, 5 곱하게 되면 15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가 0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 얘는 뭐야? A의 0제곱? 0제곱 없잖아. 그치? 몇 제곱이랑 똑같다는 거야? 세제곱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치? 맞아요? 회원이 괜찮아? 자, 근데 A의 세제곱은 우리가 뭐랑 똑같다고 배웠어? 단위 행렬이랑 똑같다라고 배웠잖아. 그치? 맞니? 답은 그냥 단위 행렬이구나. 자, 근데 단위 행렬은 어떻게 생겼어? 성분이 1빵빵 1이니까 문제에서 모든 성분 더하라고 했죠. 답은 몇이야? 2. 3번이 되겠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유형 9번을 하지 맙시다. 알겠죠? 유형 9번을 뺄게요. 네, 유형 9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137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71번 보게 되면요. 행렬 A가 있대요. 이 새끼는 2하고 빵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자, 두 번째 B라고 하는 건 자, 뭐라고 돼 있냐? 1하고 빵하고 3.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A제곱 마이너스 AB. 자, 그 다음 더하기 BA. 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B 제곱이라고 돼 있죠?
자, 그 문제에서는 이거를 일일이 다 계산하는 걸까?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곱셈의 성질을 이용해서 접근하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분배 법칙을 조금 이용해 볼 건데요. 앞에 거 한 두 개를 정리하게 되면 a 곱하기 a-b라고 해도 될까, 정원아? 앞에 거 두 개만. 괜찮니? 혜원아 집중해. 정신 차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b를 묶어서 정리를 하면요.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야. 괜찮니? 자, 그럼 잘 봐. 그 다음에 공통인 인수가 a-b, a-b가 있는데 얘들아 봐봐. a-b가 앞에 곱해져 있어? 뒤에 곱해져 있어? 뒤에 곱해져 있죠? 그럼 얘 우리 마지막에 어떻게 돼야 돼? 자, a 플러스 b 그리고 a-b는 뒤에 곱해져 있으니까 a-b 이렇게 정리하셔야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 하라는 거야? 두 행렬의 합과 곱을 곱하라는 거잖아. 첫 번째 합해보자. 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 3하고 1하고 그 다음에 빵하고 1 이렇게 될 거고요. A에서 B를 빼자. 그럼 1하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빵하고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그럼 곱해볼게요. 곱해서 정리합시다. 자, 어떻게 쪼개고? 자, 가로로 한번 쪼개고 세로로 한번 쪼개고 계산해볼게. 자, 3에다가 0이니까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8 자, 그 다음에 0하고 0이니까 그냥 0일 거고요. 마이너스 1, 죄송해요. 0하고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정리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어? 몇 번째 성분 찾으래? 2행 2열 찾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2행 2열은 어디야? 여기니까 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몇 번? 2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75번 보도록 할게요. 1375번. 자, 이 녀석 보면 뭐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A는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자,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B라고 하는 행렬은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K114, K114 이렇게 돼 있어. 자, 계속해도 될까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자, 이 녀석이 성립할 때 실수 K값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뭐야? 봐봐. 원래 A-B의 제곱이라는, 봐봐, 얘들아. 행렬의 곱셈은 뭐가 안 돼? 교환 법칙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 A제곱 마이너스 AB, 그 다음 더하기 마이너스 BA 플러스 B제곱이 돼. 원래 이렇게 돼야 돼. 곱하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치? 호나 괜찮아? 자, 그런데 얘가 누구랑 똑같다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됐다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에서 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 BA라고 하는 게 AB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맞니?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녀석은 뭐냐면 A 곱하기 B라는 행렬과 B 곱하기 A라는 행렬이 서로 어떻게 됐다는 거야? 같아졌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 행렬의 곱셈은 뭐가 안 된다? 교환 법칙이 안 된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되는 조건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귀찮지만 다 너가 다 하셔야겠죠. 그쵸? 자, 첫 번째 A 곱하기 B 찾아볼게. 자, 바로 계산하자. 마이너스 K 플러스 2.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 6, 8, 7. 자, 그 다음에 2K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2 빼기 12.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냥 순서 바꾸자. 저거나 순서 바꿀 거니까 여기다가 A를 한번 다시 쓸게. 제가 암산하지 말고 제대로 쓰라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그럼 가로로 한번, 세로로 한번 쪼개자. 자,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K 플러스 이거 똑같네. 쉐시네. 자, 그 다음에, 자, 내가 잘못한 거 없겠죠? 네. 자, 2K 빼기 3. 2K 빼기 3. 얘들아,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왜 혜원아 여기까지만 해도 돼? 얘랑 얘가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냥 둘만 같으면 되니까. 그럼 2K라고 하는 건 뭐가 돼? 10이 되면서 K 값은 몇이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괜찮아요? 그럼 몇 번? 3번이 되겠죠? 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몇 번 볼 거냐면 1381번 볼게요. 1380, 여기는 B 플러스 할게요. 네. 별표 2개. 여기는 별표 2개. 아니다. 여기는 그냥 두 문제 할게요. 그냥 두 문제 할게요. 알겠죠? 두 문제 할게.
뭐냐면요. 1378번부터 좀 볼게요. 자, 문제 그냥 보고 되세요. 저 문제 좀 쓸 테니까. A라고 하는 게 3A-2B. 얘가 2하고 마이너스 3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두 번째는 A에다가 자, 마이너스 A. 자, 그 다음에 4B 하게 되면은 자, 이 녀석의 결과가 자, 마이너스 2하고 5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뭘 찾고 싶냐? 자, 행렬 A에 AB로 성분이 이루어진 행렬을 곱한 걸 찾고 싶다라고 돼 있죠. 맞니?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 행렬의 크기가 똑같을 때 가능하다라고 했잖아. 그치? 맞아?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요 행렬하고요. 여기 있는 요 행렬을 더할 수 있을까? 네, 더할 수 있어요. 그쵸? 이해됐니? 같은 행렬 A에다가 종원아, 행렬의 크기가 똑같은 행렬이 곱해져 있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A 곱하기 얘를 하던 A 곱하기 얘를 하던 행렬의 크기는 무조건 똑같겠죠. 많이? 그러니까 덧셈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더해볼 거야. 노란색끼리 더해볼 거야. 노란색끼리 더하면 실제로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봐봐. 행렬 A 2A-2B. 자, 그 다음 더하기 마이너스 A 4B가 되는데, 자, 우리 분배 법칙 배웠잖아. 그치?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A로 묶어버리고 얘네 행렬 그냥 바로 더한다고 생각해보자. 이해됐니? 그럼 그냥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3이죠? 자, 2A, 2B 이렇게 돼요. 허니 괜찮아? 그러니까 묶었다고 생각해보자. 만약에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허나? 그쵸? 분배 법칙처럼 묶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허나 이해 안 됐어, 혹시? 반응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얘네들은 행렬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더할 수 있겠죠. 맞아? 그럼 둘이 더하게 되면 2A. 둘이 더하면 뭐가 돼? 2B.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준영이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 위에처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 녀석의 실제 행렬의 성분은 얘하고 얘를 더하면 되니까 결국은 0하고 2 이렇게 될 거야. 괜찮니? 자, 근데 준영아, 우리 여기 상수배는 바깥으로 빼서 2A, 행렬 A하고 B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자, 이 녀석의 결과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0하고 2하고 똑같죠? 맞습니까? 그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내가 찾고 싶었던 이 녀석의 크기는 2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 0과 1로 이루어진 행렬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필기해주세요. 필기해주세요. 필기하셨나요? 가은이 했어? 호원이 했어? 그 다음에 혜연이 했어? 남자들도 했어요? 오케이. 자, 1381번 볼 건데 이게 1378번 하나 풀어주고 이거 풀려고 하면 조금 힘든 게 뭐냐면 얘들아, 얘네는 좀 어렵긴 해도 이 파트가 좀 어렵긴 해도 어쨌든 여기 있는 행렬과 여기 있는 행렬을 더하면 이런 꼴이 된다라는 건 솔직히 감으로 나와요. 그쵸? 그럼 여기서 2를 묶어서 바깥으로 빼면 우리가 구하려는 행렬 A, B가 있다는 것도 판단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얘는 뭐냐면 얘하고 얘를 적당히 정리해서 요렇게 마이너스 3과 4가 되도록 해봐 라고 하는 건데 그게 감으로 찾아지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야. 맞니? 그냥 더하면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립방정식 하듯이 해야 됩니다. 알겠니? 무슨 방정식? 연립방정식 하듯이. 그러면 아까는 그냥 더했을 때 얘가 나왔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내가 적당히 상수배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여기다 뭘 곱할 거냐면 P를 곱해볼 거야. 여기다가 Q를 곱해볼 거야. 그럼 잘 봐요. 이렇게 정리돼. A, P, 2P. 얘는 2P 빼기 3P, P. 자, 두 번째 얘는 A 마이너스 Q, 3Q. 자, 그 다음에 좌변은 뭐가 돼? 마이너스 Q, 4Q. 자,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내가 얘를 더하겠다는 거야. 더할 거야. 더할 거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 P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2P
2p 더하기 3q가 되고 우변은 뭐가 되는 거야? 2p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마이너스 3p 더하기 4q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봐봐. 우리가 찾고 싶은 요 행렬은 어떤 형태가 돼야 돼? 요 형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준영아? 우리가 찾고 싶었던 요거는 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잖아, 사실. 그치?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어? 아, 그러면 첫 번째. 자, 1년에 있는 p-q가 누구랑 같아지면 돼? 마이너스 3하고 같아지면 되고 2행 1년에 있던 2p 더하기 몇 q가 3q가 누구랑 같아지면 돼? 4하고 같아지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연립방정식했을 때 뭐가 존재할까? p가 존재하고 당연히 q가 존재하겠죠. 이것까지 괜찮을까? 이거 연립방정식하면 pq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걸 어디다 대입하면 이 pq를 다시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내가 원하는 행렬의 결과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아? 이거 연립하는 건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네, 필기 제대로 해주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네, 좀만 쉬었다 할까요? 네, 좀만 쉬었다. 자, 유형 몇 번 볼 거냐면은 유형 13번 볼 건데요. 자, 1382번 저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자, 행렬 A가 나와 있어요. 자, 행렬 A가 뭐라고 돼 있냐? 자, 이렇게 돼 있네. 자,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1. 자, 그리고 마이너스 3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이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이제 계산하라고 돼 있냐면요. a-2 곱하기 자,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a 자, 그리고 자, 플러스 2 요 행렬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자, 근데 우리 아까 했던 게 뭐냐면요. 같이 였네. 우리가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바로 쓸 수 없다고 했잖아. 그치? 왜? 행렬의 곱셈은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 그치? 자, 근데 지금 여기 A라는 행렬이 있겠지만 여기 뒤에 있는 행렬은 무슨 행렬이야? 단위 행렬이죠. 그럼 단위 행렬은 우리 알겠지만 뭐 앞에다 곱하던 뒤에다 곱하던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그냥 A가 돼버리잖아요. 그치? 아니?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행렬은 그냥 뭐 하면 돼? 우리가 알고 있던 곱셈 공식의 활용을 그냥 써버리시면 돼요. 그럼 결국 이거 뭐랑 똑같다는 거야? 이거랑 똑같다는 거야. x-y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이거랑 똑같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왜냐면 단위 행렬은 그냥 제곱해도 어차피 단위 행렬이잖아. 그치? 맞니?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다들 괜찮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위 행렬은 세제곱해도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그냥 2 이렇게 돼버리겠죠. 맞니? 그럼 결국 우리가 뭐 하라는 거야? 첫 번째로 구할 거는 a의 세제곱이라는 행렬을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단위 행렬을 구해서 서로 뭐 하라는 거야? 좀 번거롭겠지만 둘이 빼서 계산하라는 거죠. 이거 계산은 여러분이 하세요.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85번도 보도록 할게요. 1385 좀만 힘내자. 1385번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2차 정사각행렬 A에 대해서 지금 뭐가 성립하냐면 자, A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얘들아, 4하고 2의 제곱행렬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단위행렬이니까. 이 새끼가 영행렬이라고 돼 있어. 이거 보자마자 조금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아. 내가 여기다가 A하고 더하기 2 행렬을 곱해버릴게, 이렇게. 어차피 옆에는 영행렬이니까 곱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행렬과 단위 행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에 알던 곱셈 공식 써도 상관없죠. 그럼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 A 세제곱, 2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돼? 자, 플러스 8하고 2의 세제곱 행렬이 되고 얘가 영행렬이 되죠? 자, 근데 단위 행렬은 어차피 세제곱해도 그냥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A의 세제곱은 뭐가 되버려요? 마이너스 8 곱하기 단위 행렬 이렇게 되겠죠. 정원이 괜찮아? 자, 근데 문제에서 뭘 풀라고 돼 있어? A의 30제곱을 보라고 했죠. 자, A의 30제곱은 A의 세제곱에다가 10제곱이라고 해도 가하나 상관없지, 그치?
자, 그럼 A의 세제곱에다가 우리가 구했던 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의 단위 행렬의 10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물어볼게. 호원아, 마이너스 1을 10번 곱하면 뭐가 돼? 플러스가 돼요. 그쵸? 그 다음 8을 10번 곱하면 8이 10제곱이 되고, 종원아, 단위 행렬을 10번 곱해도 어차피 단위 행렬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얘가 K2라고 돼 있을 때 K 값을 구하시오. 누가 K 값이 돼야 돼? 8의 10제곱이 K 값이 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8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86번. 자, 두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웬만하면 다 두 2차 정사각 행렬이 될 거야. 알겠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1386번. 자,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이 자, A 행렬과 B 행렬을 더한 다음에 그 결과가 단위 행렬의 2배다라고 돼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A 곱하기 B가 몇 행렬이다? 0행렬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해됐니? 자, 우리 옛날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나오면 2차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근데 행렬은 아닙니다. 알겠죠? 행렬은 행렬의 연산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알겠니? 자, 그럼 내가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봐봐. 왼쪽에다가 A를 분배 법칙할 거야. 왼쪽에다가 A를 분배 법칙하게 되면 봐봐. A의 제곱이 될 거고요. 더하기 A, B가 될 거고 자, 이 녀석은 뭐가 될까? 2A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따라오셨나요? 자, 두 번째는 뭐 해볼 거냐면 내가 이번에는 자 B를 곱해볼 건데 그 전에 얘를 정리할게. 얘들아, A 곱하기 B 행렬이 어차피 0행렬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결국 정리하면요 A 제곱 행렬이 2A다 라고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A 약분하면 안 돼요. 우리 행렬의 나눗셈 배운 적 없어. 약분 안 돼. 알겠지? 자, 두 번째는 B를 곱하자. A 말고 B를 곱할게. 자, B를 곱하게 되면 BA가 돼요. 우리 근데 BA는 모르잖아. 그치? BA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A는 왼쪽에서 곱했잖아. 자, B는 오른쪽에서 곱할 거야. B는 오른쪽에서 곱할 거야. 행렬의 곱셈은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맞니? 자, A랑 B 곱하니까 A, B 행렬. 더하기 B의 제곱 행렬. 이 녀석은 2B 행렬이 될 거고요. 자, 얘가 0행렬이기 때문에 따라서 B의 제곱은 뭐가 돼? 2 곱하기 B 행렬 이렇게 되겠죠. 맞니?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뭘 찾고 싶다? A 세제곱, B 세제곱 찾고 싶다고 돼 있어요. 잘 봐. 자, A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 제곱 곱하기 A인데 혜원아, A 제곱이 2A죠. 맞니? 자, 그럼 2A 대입하면 2A 곱하기 A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2하고 A 제곱인데 준영아, A 제곱이 다시 2A잖아. 그치? 맞아? 이거 대입하게 되면 몇 A가 돼? 4A가 되겠죠. 맞아? 자, 그러면 홍원아, B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게 되면 결국에 뭐가 될까? 4B 행렬 이렇게 되겠죠. 맞니?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4로 묶어서 정리하게 되면 4배의 A 더하기 B 행렬이죠. 근데 준영아, A 더하기 B 행렬이 몇이야? 단위 행렬의 2배 한 거잖아. 단위 행렬의 2배 한 거에다가 4배를 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8, 2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를 결국은 성분으로 나타내게 되면 8, 빵, 빵, 8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씩 정리해서 정리하는 거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1389번 마지막 유형입니다. 유형 16번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요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정리를 알면 행렬의 연산이 조금 더 쉬워지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써먹지 마세요. 알겠니? 일단 우리가 행렬의 연산에 좀 더 집착하자고. 알겠죠? 나중에 시험 대비 들어갔을 때 도료일고 선생님이나 또는 행신고 선생님이 따로 교육과정 외의 것을 설명해 주신다면은 제가 따로 추가로 수업할 테니까 그건 걱정 마시고요. 지금은 우리가 기본의 목적에 좀 더 두자고. 알겠니? 자, 그래가지고 오늘 유형 15번까지 하고 수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숙제 낼 건데 이건 다음 주까지 할 거니까 이따 저기 여자 정규 선생님하고 최대한 좀 질문하다가 남는 것만 숙제로 낼게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그 부교재 있죠? 그 부교재는 다음 주부터 할 거니까 오늘 굳이 숙제 내진 않을게. 특강은 특강대로 정규수업대로 지금 교재 정리 각각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최대한 합시다. 알겠니? 자, 아무튼 넘어가서 볼 건데 유형 15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1389번부터 자, 지금 보도록 할 건데 1389번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좀만 기다리세요. 네, 좀만 기다리세요. 네.
자, 오늘 요거 마무리하고 바로 이동할게요. 알겠지? 오늘 4시 반에 수업이었는데 4시에 쳐들어가지고 지금 농성 부리고 있어. 자, 보겠습니다. 자, V차 정사각형렬에 대해서 옳은 것만 고르라고 돼 있어. 자, 기억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A 더하기 B는 단위행렬이라고 돼 있다. 자, 그러면은 AB랑 BA랑 똑같다라고 돼 있죠?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봐봐 얘들아. 요 조건을 통해서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가 되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맞니? 그럼 내가 뭐 해볼 거냐면요. 자, 요거 정리를 하면은 B라고 하는 행렬은 단위 행렬에다가 뭐를 곱한 거랑 똑같아? A를 곱한 거랑 똑같다는 거 이해되시죠? 맞니? 자, 그러면 내가 얘를 바꿔볼게. A 곱하기 2하고 마이너스 A.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 계산하게 되면 얘는 그냥 A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5가 돼. 자, A의 제곱이 돼. 여기까지 될까? 자, 그러면 이거 내가 순서 바꿔서 볼게요. 순서 바꿔서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까? 이렇게 볼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볼게. 다르게 할게요. 알겠죠? 자, 내가 이거 여기다가 A를 곱해볼게. A제곱 더하기 AB. 이거 뭐가 돼요? A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두 번째 뭐 해볼 거냐면요. 자, 이번에는 자 뒤쪽에다가 A를 곱해볼게.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A 곱한 게 얘잖아, 그치? 이번엔 오른쪽에다가 A를 곱해볼게. 그럼 A 제곱에 더하기 BA가 되고요. 얘는 또 뭐가 돼? 그냥 A가 되겠죠. 요거 이해되셨어요? 호환아 괜찮아? 자, 처음에 왼쪽에서 A를 분배법칙했을 때가 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분배법칙할 때는 BA가 되겠죠. 맞니? 자, 근데 내가 행렬에 대해서 덧셈 뺄셈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뭐 할까? 연립방정식처럼 계산할 거야. 그럼 종원아, 위에서 아래 거 빼면 A제곱 사라지는 거 맞아? 여기 A도 사라지죠. 그럼 결국은 A 곱하기 B가 되고 마이너스 B 곱하기 A가 되고 A도 사라졌기 때문에 준영아 여기 영행렬이 되죠. 근데 이걸 이항하게 되면 결국은 AB랑 뭐랑 똑같아? BA랑 똑같네? 어머? 요거 만족했죠? 그치? 그럼 기억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되겠죠? 그쵸? 오케이 참이구나. 요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이 이게 지금 기말고사 범위잖아요, 그렇죠? 이 기말고사에서 행렬을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연산하는 거에 어쨌든 곱하고 좀 번거롭긴 하지만 곱하고 덧셈하고 뺄셈하면 되는데 이런 행렬의 성질을 너네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변형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긴 할 거예요. 나중에 이거 시험 대비 들어가면 이거 성립하는 성질들을 제가 한 12가지 정도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알겠죠? 일단은 이제 요거 판단해 보고요. 나중에는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보자, 니은. 자, 니은 뭐라고 돼 있어? 자, A하고 마이너스 B는 뭐라고 돼 있어? 자, 2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성립했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얘가 뭐라고 돼 있어? A 플러스 B다라고 돼 있죠. 자, 얘는 이렇게 볼게. 자, 내가 이거 지금 합차 공식에 관련된 식이잖아, 그치? 근데 사실 우리는 합차 공식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해볼 거냐면 내가 A 플러스 B랑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를 한번 계산해 볼 거야. 해봐도 될까요? 자, 그럼 얘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AB. 자, 그리고 더하기 BA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쓰지 마. 내가 다 쓰고 나섰어. 알겠지? 그래서 얘도 내가 아까 했잖아. 여기 변형하려고 보니까 식정리가 안 돼서 얘를 변형해서 우리가 확인했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안 되겠어, 잘. 왜냐면 얘들아 이대로 합차 공식을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교환 법칙이 성립한지 우리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아까부터 결국은 누구를 정해? 얘를 정리해서 너네들한테 확인시키려고 하죠. 맞습니까? 이 작업을 조금 해야 돼. 자,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여기다가 A를 곱할게요. 자, 왼쪽에다 A 곱하면 마이너스 AB가 될 거고요. 자, 여기는 뭐가 돼? 자, A, E 이렇게 되겠죠. 많이? 자, 두 번째 뭐 할 거냐면 봐봐. 오른쪽에서 B를 곱할 거야. 오른쪽에서 B 곱할 거야. 오른쪽에서 B 곱하면 AB가 되고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고 얘는 B가 될 거야. 자, 그럼 내가 이번에 어떻게 연립할 거냐면 나는 A 제곱 빼기 B 제곱이 필요하니까 위에서 아래 거를 그냥 더할 겁니다. 더하면 없어져요.
자, 그러면 a제곱하고 마이너스 b제곱은 뭐가 돼버려? a하고 더하기 b가 돼버리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그게 누구랑 똑같아? 요 놈이랑 똑같네? 그럼 니은도 참이 되는 거죠. 맞니? 주어진 조건의 식을 뭐해서 곱셈과 연립을 통해서 정리한 거죠. 맞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의 별표 2개. 자, 보면요, 뭐라고 돼 있어? 자, a 곱하기 b는 영행렬이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 a는 영행렬이 아니다. 요럴 때 b는 반드시 영행렬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얘들아, 행렬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숫자였다고 생각해봐. 자, 곱해서 0인데 a는 0이 아니라 그럼 당연히 b는 0이 돼야 돼요. 그쵸? 그건 맞죠? 일반적인 숫자에서는, 그치? 근데 지금은 일반적인 숫자가 아니야. 성분이 4개나 들어가 있는 행렬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자, a는 영행렬이 아니래. 얘가 결과적으로 빵빵빵빵이 돼야 된다라고 돼 있죠. 맞아요? 자, 그럼 내가 해볼 건데,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 거야, 내가. 봐봐. 뭐 이렇게 성분이 하나만 1이어도 얘는 영행렬은 아니죠. 맞니? 근데 내가 여기다 뭘 곱해볼 거냐면, 이렇게 생긴 행렬을 곱해볼게. 그러니까 지금 얘가 A야, 얘들아.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여기다 0, 0, 0, 1을 한번 해볼게. 이거 영행렬이니? 영행렬 아니잖아. 성분 하나가 1이잖아, 그치? 그럼 곱해보자. 자, 가로로 쪼개고, 세로로 쪼개다. 자, 0, 0, 0. 0, 0, 0. 0, 0, 0. 마지막에 0, 0, 0. 뭐가 됐어? 영행렬이 됐죠. 그럼 어때? 봐봐. A가 영행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도 영행렬이 아닌데 결국 A 곱하기 B가 무슨 행렬이 됐어? 영행렬이 됐죠. 맞습니까? 그럼 디귿은 맞아 틀려? 틀렸겠죠. 맞니? 우리가 이런 예시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발레라고 하겠다. 발레. 알겠니? 반대되는 예시.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영상은 제가 저녁에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얘들아 다시 말할게. 원래는 내가 보통 유형별로 어려운 것도 더 풀어요. 그쵸? 근데 오늘 수업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할 테니까 최대한 질문 좀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도 교실 정리 한번 할 테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하세요. 알겠죠? 자, 만약에 행렬한테 모르는 거밖에 없다. 그럼 차라리 특강 미흡한 거 있으면 그거 좀 더 보고 아니 다른 과목 더 공부해 주세요. 알겠지? 오케이.